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일본 우익단체들이 미국 공립학교에서의 위안부 관련 역사 수업을 거부하는 서명운동을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위안부 희생자들을 지칭하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역사를 왜곡하지 말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터무니없는 역사 왜곡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펠팍 타운 정부에 의하면 어제 일본인 청년 2명이 타운 정부를 찾아와 미국 공립학교에서의 위안부 관련 역사 수업 거부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본의 극우단체 나데시코 액션과 롬파 프로젝트에 의해 전달된 청원서는 온라인 서명 2,240명과 직접 서명한 230명 등을 포함한 일본인 총 2,570명의 서명을 담고 있습니다. 단체 회장 유미코 야마모토와 미즈이코 후지는 이메일을 통해 역사의 진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한국 편에 서서 왜곡된 정보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미화시키는 것은 일본 입장에서 매우 불쾌한 일이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들은 창녀에 불과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해 한인 시위원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좀 격분되는 거는 캄포도면 창녀지 뭐 그 인간 존엄성 이런 거는 둘째치고 그냥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자체가 나는 굉장히 거기에서 분개하고 저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창녀로 딱 생각하고 있으니까. 팰리세이드 파크 로툰도 시장은 현재 미국 내 공립학교에는 위안부 관련 역사 수업이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립학교 교육과정 문제는 주의회와 교육국이 다룰 사안일 뿐만 아니라 위안부 문제는 팰리세이드 파크이 아닌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등 국제사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We believe the comfort women is a very, very strong issue that needs to be discussed between the governments of Japan and Korea, not our local level. It has to be discussed on a much higher level than us. And we had no intentions of going and teaching one side or the other to any of the students. 로툰도 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일본인 2,0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두고 이 문제는 자신의 권한 밖의 일이라며 대응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채널K 뉴스 박민기입니다. 미국과 쿠바가 외교관계 회복을 합의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미국 이익을 진전시키는 데 실패한 낡은 대쿠바 접근을 끝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연설을 통해 미국과 쿠바가 외교 관계를 다시 수립하고 경제와 여행 제한을 크게 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고립은 효과가 없었다며 이제 새로운 접근이 시행될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Toda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changing its relationship with the people of Cuba. In the most significant changes in our policy in more than 50 years. We will end an outdated approach that for decades has failed to advance our interests, and instead, we will begin to normalize relations between our two countries.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쿠바와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시작해 새 장을 열 것이라며 미국인들과 쿠바인들의 협력 기회를 더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시간 라울 카스트로 쿠바 대통령도 TV 연설을 통해 쿠바와 미국은 인권과 대외 정책, 주권 문제 등의 분야에서 아직 심각한 이견이 존재하지만 양국이 세련된 태도로 이와 같은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쿠바는 지난 1년여 동안 외교관계 회복을 위한 논의를 해왔으며 협상에 교황청도 협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진그룹이 땅콩 회항 후 거대한 후폭풍에 휘말릴 전망입니다. 국제적 망신은 이미 당했고 금전적 손실과 신사업에까지도 불똥이 튀기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은 최대 한 달의 운항 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토부는 기장이 승무원에 대한 지휘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상 운항 규정 위반이고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을 하도록 박창진 사무장을 회유한 것과 조 전 부사장, 박 사무장의 허위 진술 역시 항공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조만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행정처분의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운항 규정 위반과 거짓 진술 회유, 허위 진술 등 세 가지에 대한 운항 정지는 각 7일씩 총 21일에 해당하며 과징금으로 추산하면 14억 4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운항정지 일수나 과징금 액수는 50%까지 가감할 수 있어 최대 31일까지 운항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운항정지가 통상 해당 노선에 대해 내려져 온 것으로 볼 때 뉴욕과 인천 노선이 운항 정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예약한 승객에 대해서는 타 항공사를 연결해 주거나 당국이 특별기를 운항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 인천 노선은 400석 규모의 A380 항공기가 이를 2회 운항해 하루 12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 비행기 중에서 한국인 승무원들만큼 서비스 좋고 친절한 곳이 있을까요? 아시아나 항공이 최고 기내 서비스상과 최고 승무원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지난 15일 세계적인 비즈니스 여행 전문지인 글로벌 트래블러로부터 11년 연속 최고 기내 서비스상과 최고 승무원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최고 국제선 퍼스트 클래스와 최고 퍼스트 클래스 좌석 디자인상도 받았습니다. 글로벌 트래블러는 2004년부터 매년 2만 6천 명의 구독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펼치고 총 84개 부문별 여행업계 최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트래블러는 지난해 창간 10주년을 맞아 각 부문에서 10년 연속 수상한 기업을 명예의 전당에 헌액했습니다. 당시 아시아나 항공은 최고 기내 서비스와 최고 승무원 부문에 선정됐습니다. 글로벌 트래블러 관계자는 아시아나 승무원들의 고객지향적 서비스와 한국적 정서를 담은 고객 응대가 세계 각국에서 큰 호평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아시아나는 지난 4일에도 미국의 프리미엄 여행 전문 잡지인 프리미어 트래블러로부터 세계 최고 승무원상, 세계 최고 기내 서비스상 등 5개 부문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가 뉴욕 개봉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한 단체가 테러 협박을 운운하고 있어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소니 픽처스는 맨해튼 로우이스트의 선샤인 영화관에서 내일 영화 인터뷰의 시사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에 평화의 수호자란 이름의 해커들은 어제 파일 공유 웹사이트에 전 세계가 소니 영화사가 제작한 끔찍한 영화를 보게 될 것이라는 글을 올리고 9월 11일을 기억하라고 협박했습니다. 또 인터뷰 시사회를 포함한 상영 시간에 그 장소에서 떨어져 있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에 선샤인 영화관 측은 소니사가 시사회 취소를 결정하지 않는 한 시사회를 취소할 계획이 없다며 어떤 일에도 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수사국도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관계 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이민개혁 법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개별적 이민 법안 처리를 공언한 공화당이 합법 취업 이민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심의할 스킬스 비자 법안으로 취업 이민이 대폭 확대됩니다. 연방하원이 다음 회기에 스킬스 비자 법안을 심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킬스 법안은 주첨 영주권 제도를 폐지하고 현재 연간 14만 개인 취업 이민 쿼터를 23만 5천 개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전문직 취업 비자의 연간 학사 쿼터를 현재 6만 5천 개에서 15만 5천 개로 늘리고 석사형 쿼터도 연간 2만 개에서 2배로 늘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연간 쿼터 5만 5천 개의 6순위 이민 비자를 신설하고 스템 전공 박사 학위나 의학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 할당하는 내용과 스템 분야 학석사 학위 취득자를 위한 7순위 이민 비자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만개 쿼터에 취업 8순위도 도입해 창업을 하거나 10년 이상 무역협정국 투자 비자를 유지하고 최소한 5명의 미국 근로자를 채용한 사람에게 할당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상원에서도 내년 초 H-1B의 연간 쿼터 확대를 위한 이민 혁신 법안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치열했던 명문대 입학 경쟁 속에 명문대학들의 조기 전형 합격자 발표가 마무리됐는데요. 특히 하버드대는 올해 역사상 가장 낮은 조기 전형 합격자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11일 하버드 대학을 필두로 시작된 조기 전형 합격 발표가 어제 예일대를 마지막으로 끝났습니다. 이 가운데 예일대는 4,693명 중 753명이 합격돼 지난해보다 합격률이 0.5%포인트 증가한 16%를 나타냈습니다. 올해 조기 전형은 전반적으로 지원자가 늘어나는 등 어느 때보다 입학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하버드대는 지난해보다 26% 늘어난 5,919명이 지원했지만 합격률은 16.5%에 그쳐 대학 역사상 가장 낮았습니다. 다트머스 칼리지 역시 올해 사상 최다인 총 1,895명이 지원했지만 이 중 483명이 합격해 지난해 합격률보다 12.8%포인트나 감소했습니다. 매사추세츠 공대 역시 6,519명 지원자 중 625명이 합격해 지난해보다 3.4%포인트 낮아진 9.6%의 합격률을 나타냈습니다. 유일하게 브라운대만 지원자 3,016명 가운데 20.4%인 617명에게 합격 통보를 보내 역사상 가장 높은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노동을 하고 나면 당연히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노동시간과 휴식시간의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더구나 몸이 아픈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젠 뉴저지주에서 유급병가 제공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 하원 예산위원회는 지난 15일 민간 기업을 포함한 뉴저지주 모든 고용주들이 직원들에게 매 30시간 근무할 때마다 최소 1시간의 유급병가를 주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주 40시간 근무하는 풀타임 근로자의 경우 연간 최소 69시간의 유급병가를 보장받게 됩니다. 유급병가는 연간 최대 9일까지 허용됩니다. 또 종업원 10인 미만 기업에서는 최대 40시간, 종업원 10인 이상일 경우 최대 72시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유급병가를 다음 해로 2월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고용주는 유급병가 사용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뉴저지주 민간 부분 근로자의 약 38%인 110여만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와 커네티컷, 매사추세츠 등도 유급병가 의무화를 주 차원에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